아들아, 통증만 좀 줄여줘, 엄마. 죄송해요. 여러분, 85세 어머니가 63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다른 건 하지 말고 통증만 좀 줄여줘. 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품위 있는 죽음을 원했습니다. 온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조금 더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갈등했습니다. 엄마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국인 84%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명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고작 16.7%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의 마지막 소원은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저는 30년간 노년의학과 연명의료 윤리를 연구해온 김진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수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을 셀 수 없이 봤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끝까지 살려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건 명확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한 분들은 평화롭게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받았죠.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사전 준비로 품위 있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단 10분만 투자해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의향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연명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 2년 전 만났던 85세 박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님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죠. 63세 아들 박민수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큰 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가족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때 박순자님이 아들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지 마. 인공호흡기도 달지 마.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박순자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온몸에 기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 너희한테 보이기 싫어. 그냥 통증만 줄여주면 돼. 아들은 2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형제들과 매일 전화 통화를 했죠. 결국 어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연명 치료는 하지 않기로요. 박순자님은 마지막 2주 동안 자녀들과 손주들을 한 명씩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만 받으시면서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 박민수님은 장례식장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원하신 대로 해드려서 다행이에요. 처음엔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엄마는 평화로우셨어요. 하지만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좀 더 일찍 줄여드릴걸? 엄마가 마지막에 너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가족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본인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으면 원치 않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품위 있는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준비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사전 준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연명의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319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를 보면요.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을 실행한 분이 47만 4,200명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319만 명이 서약했는데 실제 실행은 47만 명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서울대학교 의료윤리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65세 이상 84.1%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65세 이상 사망자 중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고작 16.7%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정수님도 그랬습니다. 이정수님은 5년 전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어요. 저는 회복 불가능하면 연명치료 안 받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셨죠. 그런데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의향서를 작성하셨대. 연명치료 안 하신다고. 그런데 둘째 딸이 울면서 반대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아빠잖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결국 가족회의가 2주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이정수님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셨죠. 한국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연명치료를 선택한 사람 수가 연평균 6.4%씩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 때문이라고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환자 자기 결정권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죄책감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포기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58세 김영희 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로는 엄마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둘째는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아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가족은 흔들립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윤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가족의 78%가 의료진의 말 한마디에 결정을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셋째는 시간 압박입니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 가족은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 패닉에 빠져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넷째는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연명치료 선택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말기 3개월 연명치료 비용이 가족 부담금만 3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환자가 고통받고 가족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섯째는 통증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통증 완화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제가 만난 80세 최덕수님 가족이 그랬어요. 큰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명치료 안 하면 엄마가 너무 아프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통증 완화는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대한통증의학연구회 조사 결과를 보면요. 연명치료 중단 후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은 환자의 93%가 평온한 임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를 보면요. 의향서 작성자 중
67%가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일곱째는 의료기관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연명치료 중단 절차에 익숙한 건 아닙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료윤리연구팀 조사에 따르면요. 중소형 의료기관의 43%가 연명치료 중단 경험이 1년에 3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본인 의사와 다르게 연명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고요. 원치 않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계시고요. 몸에 각종 튜브가 꽂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1,800곳 이상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으실 수 있어요. 작성하는데 딱 10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심폐소생술을 받을 건지, 인공호흡기를 달 건지, 혈액투석을 할 건지 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종철님은 작년에 의향서를 작성하셨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작성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과 반드시 공유해야 해요. 두 번째,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문제잖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꺼내보세요. 요즘 연명의료에 대한 뉴스 많이 나오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74세 이영자님은 작년 추석에 자녀들과 이 대화를 나누셨어요. 처음엔 자녀들이 불편해했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이영자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중에 힘들어할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야. 엄마는 회복 불가능하면 편안하게 보내줬으면 좋겠어. 자녀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엄마 뜻을 이해했답니다. 세 번째, 나의 가치관과 소원을 명확히 하세요. 단순히 연명치료 여부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지막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에서 보내고 싶은지, 의료기관에서 보내고 싶은지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요.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지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연구소에서 나의 마지막 소원 목록이라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걸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의료기관을 미리 알아보고 상담을 받으세요. 연명치료 중단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에 가족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집 근처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잘 되어 있나요? 대부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의향서를 점검하고 수정하세요. 한 번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라고 권고합니다. 70세 김철수님은 3년 전에 처음 작성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연명치료 거부에 체크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수정하셨습니다. 통증 완화는 받고 싶다고 추가하셨어요. 이렇게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적 효력과 실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아요. 하지만 실행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담당 선생님 2명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가족이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아요. 7번째, 통증 완화와 완화 의료 계획을 세우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연명 치료 중단하면 아무 치료도 안 받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통증 완화 치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대한완화의료학회에서 운영하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전국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증관리, 심리상담, 가족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제가 만난 77세 정미숙님은 완화의료팀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통증 없이 평온하게 지내셨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안해 보이셔서 우리도 마음이 놓였어요. 여러분, 이 7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끝까지 살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본인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연명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가족은 죄책감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립니다. 마지막 순간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평온한 임종을 맞이합니다. 가족은 그 뜻을 존중하며 편안하게 배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세요. 가족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후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나는 이런 마지막을 원해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나중에 가족을 지켜줍니다. 85세 박순자님처럼 당신도 품위 있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63세 박민수님처럼 가족도 당신의 뜻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